오송 참사 다음 날 상급자 결재 없이 공사 발주를 한 직원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외압은 없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지하차도 참사 전날 김용환 지사의 행적이 논란입니다. 재난 대응 최고 단계가 발령됐는데 서울 일정을 다녀왔습니다. 출근길 산사태로 참변을 당한 청년의 유족들이 원인을 밝혀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들은 또 서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물이 댐을 넘는 원류로 괴산과 충주에 큰 피해가 났던 걸 계기로 괴산댐의 역할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사고 다음 날 충청북도가 도지사 땅 인근 도로의 정비 공사를 발주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감사를 벌인 충청북도가 담당 직원을 직위 해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지역을 왜 휴일에 먼저 발주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리 하나를 건너면 김영환 지사와 가족이 소유한 땅이 있는 괴산 후영지구. 급경사지로 붕괴 위험이 있어 지난해 정비가 확정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송 참사 다음 날이자 일요일이었던 지난 16일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이 지역 정비 공사를 발주합니다. 전 직원이 참사 대응을 위해 비상근무에 나선 날 담당 직원이 상급자 결재도 없이 입찰 공고를 띄운 겁니다. 김 지사 땅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무관하다고 해명해온 충청북도는 자체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담당자 혼자서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장 결재도 건너뛰고 발주했다는 것. 그러면서 해당 공무원이 처리한 176건 중 163건이 이런 식으로 처리됐다며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지사님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한 결과 담당자는 물론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입찰 공고 후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는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공사 기간이 180일이나 돼 빠른 추진이 필요했다던 업무를 왜 참사 전 평일에는 하지 않았는지, 정비 대상인 괴산 3개 지구 중에 지사 땅이 있는 후영지구 등 2곳은 결재도 없이 먼저 발주하고 다른 한 곳은 절차를 밟아 나흘 뒤에 처리했는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 조사 때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직위 해제된 상태. 담당 팀장과 소장 등 상급자들은 이 직원이 근무한 1년 4개월 동안 시스템을 확인하지 않고 결재해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추가 감사를 예고했지만 아직 대상자나 범인조차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상자를 누구까지 하고 범위를 어디까지 하는 건 아직 정해진 게 없고요. 어쨌든 이게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끝나고 오늘 이제 발표를 하는 것이어서 급하게 좀 하는 것이고 자세한 건 저희가 또 검토를 해서. 결국 공무원 한 명이 절차를 어겼을 뿐 공사 발주와 관련해 외부 압력은 없었다는 게 충청북도의 결론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네, 지하차도 침수 사고 전날 충북에는 재난 대응 최고 단계인 비상 3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이날 서울을 다녀왔는데요. 충청북도는 김영환 지사가 중요한 현안 때문에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유지했다고 밝혔고 야당은 직무유기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폭우가 쏟아진 지난달 14일 연일 호우경보가 내려지면서 충청북도에는 재난대응 최고 단계인 비상 3단계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다음 날 교통통제를 하지 않아 지하차도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14일 김영환 지사의 행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지사가 재난 현장을 지휘하지 않고 자신의 핵심 공약인 레이크파크 사업과 관련한 전문가를 만나러 서울에 갔기 때문입니다. 당시 김 지사를 대신해 이우종 행정부지사가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오후 3시 19분에 청주에서 출발해 저녁 7시부터 1시간 정도 전문가 2명과 식사를 하면서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후 많은 비가 계속된다는 보고를 받고
밤 11시쯤 돌아와 6분가량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충북도 의원은 김 지사가 재난 대응 최고 단계 격상에도 폭우를 뚫고 서울에 가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관내에 있어야 하며 관할구역 이탈은 직무유기와 위법의 소지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윤홍창 대변인은 김 지사가 정말 만나기 어려운 전문가들과 겨우 약속을 잡아 도정 현안과 관련한 중요한 조언을 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 2명은 인테리어 디자인과 개발사업 관련 업체 대표인데 누구인지 공개할 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말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몇 번 컨택하고 노력해서 겨우겨우 잡은 스케줄인데 도지사에게 계속 상황 보고를 하고 있었던 시점이라 큰 문제는 없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 의원 7명은 도의회 차원의 특위 구성과 행정사무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조사를 하려면 도의원 35명 가운데 과반이 필요해 국민의힘 도의원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네, 지하차도 침수가 있기 3시간 전 다른 곳에서는 20대 청년이 출근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로 옆 사면이 무너져 내려 타고 가던 승용차를 덮친 건데요. 유가족은 2주가 지났지만 이때까지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여 전 대기업에 취업해 청주에서 자취생활을 시작한 28살 신모 씨. 지난달 15일 새벽에 출근하다 도로 경사면 토사가 갑자기 승용차를 덮쳐 목숨을 잃었습니다. 월급을 아껴 모으고 자격증을 공부해 진급을 꿈꾸던 고 신모 씨. 유품인 휴대전화에는 매일매일의 다짐이 담겨 있었고 가방엔 자격증 문제집과 필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필요한 게 없는지 늘 가족 먼저 챙기는 다정한 오빠였기에 동생의 마음은 더 아려옵니다. 저한테도 집에 뭔 일 없냐 매일 물어보고 오죽하면 그 사망하는 날 3시간 전까지 막 오늘 할 일에 집에 전화하기 이런 거 하더라고요. 저도 진짜 다정한 오빠, 진짜 좋은 오빠였었거든요. 하루아침에 싸늘한 주검이 됐지만 유가족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누구에게도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기다리다 못해 직접 청주시와 충청북도에 전화를 걸었지만 서로 떠넘기기만 했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제 아마 별도로 연락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청주시에서 이제 하고 있을 거고요. 숨진 지 6일이 지나서야 청주시로부터 받은 전화는 시민안전보험금 등을 신청하라는 안내가 전부였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청주시가 지난 2016년 공사를 마쳐 보훈국토관리사무소에 관리를 이관한 곳이었지만 역시나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보훈국토관리사무소는 해당 구간의 사면 길이나 높이를 봤을 때 위험을 예견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었다며 이번 사고로 정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 사면의 등급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정밀 점검 안전 진단을 실시를 해서 위험성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는데 해당 사면은 저희가 관리하는 이종 시설에 해당되지 않아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2달 전 갑자기 사진관에 가서 가족 사진을 찍자던 청년. 결국 마지막 가족 사진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눈물을 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빠가 제발 이대로 묻히는 게 아니라 산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원인 규명이라도 좀 제대로 해주시고. MBC 뉴스 조미입니다.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상래 행복도시 건설청장에 대한 해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충청북도 행정부지사와 청주시 부시장, 청주 흥덕경찰서장, 그리고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였던 행정과장에 대해 직위해제 등 즉각적인 인사조처를 할 것을 각 임면권자에게 요청했습니다. 앞서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행복청과 충청북도,
청주시, 또 충북경찰청과 충북소방본부 등이 하천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하거나 침수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집중호우는 괴산군과 충주시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특히 괴산댐 원류와 관련해 이 괴산댐이 발전용 댐이라 홍수 조절 기능을 갖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는데요. 지은 지 60년이 넘은 괴산댐의 역할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괴산댐 원류가 발생했던 지난 15일 새벽, 당시 유입량은 1초당 2,680톤 정도였습니다. 1시간 반 정도면 괴산댐이 지닌 총 저수량 1,500만 톤을 채울 수 있는 상황. 결국 급격히 불어난 물은 괴산댐을 넘었고 하류에선 물난리가 났습니다. 발전용 댐인 괴산댐에는 홍수 조절 기능이 애초부터 없었기 때문입니다. 괴산댐의 유형 면적은 671제곱킬로미터로 충주댐의 10분의 1 정도. 그러나 저수량은 1,530만 톤으로 충주댐의 0.5%에 불과합니다. 충주댐이 홍수 조절과 발전을 위한 다목적 댐인 반면 괴산댐은 60여 년 전 발전만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자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괴산군은 홍수 조절이 없는 발전용 댐을 다목적 댐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관리 주체도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물 관리를 전담하는 수자원 공사로 바꿔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우리 괴산 국민을 대신하여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괴산 국민들이 여름 장마 때만 되면 침수 걱정에 점점 건강하지 않도록 댐의 지수 능력을 키우는 리모델링 작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괴산댐 하류인 충주도 불만을 토로합니다. 달천에서 식수를 취수하는데 날이 가물면 물을 쓰기 어렵고 비가 오면 가뒀던 물까지 내려보내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 그냥 놔두고 뭐 넘친다, 넘쳐도 안 무너졌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때그때 넘겨서는 안 되겠다. 벌써 한두 번 거론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좀 근본적인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957년 건설 이후 괴산댐 원류는 1980년과 올해 단 2번이지만 6년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6년 만에 비슷한 사례가 오히려 더 큰 사례가 이렇게 일어나 버렸는데 그 6년 동안 아무런 보완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문제 삼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최초의 발전용 댐인 괴산댐. 역대급 집중호우가 내리는 기후위기 시대에 제 역할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지난달 19일까지 내린 폭우로 충북도 내 재산 피해액이 2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피해 현황을 집계 중인 충청북도는 어제 오전까지 피해 건수 28,400여 건이 확인돼 잠정 피해액이 2,015억 원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시설의 경우 산사태와 도로 등 약 2,200건에 1,248억 원, 사유시설의 경우 주택과 농작물 등 2만 6천여 건에 766억 2천여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늘까지 피해 집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최종 피해 규모는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국토교통부가 LH에서 발주한 전국 아파트의 철근 누락을 조사한 결과 충북에서도 한 곳이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준공한 음성군 금왕읍 금석 2지구 아파트에서 123개의 기둥 가운데 101개에서 전단 보강근이 누락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석 2지구 임대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준공 이후 500세대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인천 검단 LH 아파트에서는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으로 지붕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충북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산림청은 어제 오전 9시를 기해 충북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낮췄습니다. 산림청 측은 단계는 하향하지만 계속된 강우로 지반이 매우 약해져 있다며 산림 주변 야외 활동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행 산사태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됩니다.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해 써달라며 전국 각지에서 충북에 보내준 성금이 16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충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154건 2억 500만 원이 또 적십자사를 통해 약 14억 원이 도착해 모두 15억 9,800만 원의 성금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재민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두유 4만 8천 개, 생수 2만 병, 식품류 1,000개 등 물품 약 7만 개가 도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충청북도는 이 밖에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해 그제까지 민간인 16,200여 명, 공무원과 군인, 경찰 19,500여 명 등 모두 3만 5천여 명이 나선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